여러분, 우리가 매일 쓰는 AI 챗봇 있잖아요. 이게 그냥 채팅만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항공편을 예약해주고 우리 회사 재고까지 확인해주는 그런 실제 세상의 일을 처리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바로 이 지점에서 AI는 아주 근본적인 장벽에 부딪히게 됩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요, 이 장벽을 허무는 두 가지 핵심 기술, MCP와 gRPC를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근데 이게 말이죠. 아무리 똑똑한 AI라도 사실은 보이지 않는 투명한 상자 안에 갇혀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. 외부 세계랑 직접 소통할 방법이 없는 거죠.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? 그게 왜 그러냐면요. 바로 모든 거대 언어 모델, 즉 LLM이 가진 태생적인 한계 때문입니다. 저희는 이걸 컨텍스트 창이라고 불러요. 컨텍스트 창, 이게 뭐냐면 AI의 단기 기억 용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. 그러니까 AI가 대화나 어떤 작업을 처리하는 동안 머릿속에 담아둘 수 있는 정보의 총량인 거죠. 그리고 바로 이 용량의 한계가 모든 문제의 시작점입니다. 예를 들어볼까요? 엔트로픽의 최신 모델, 클로드 3. 이게 무려 20만 토큰이라는 진짜 어마어마한 콘텍스트 창을 가지고 있거든요. 하지만 이 정도 용량으로도 회사 전체 고객 데이터베이스나 수십만 줄짜리 코드 아니면 실시간으로 막 쏟아지는 데이터를 전부 다 담는 건 불가능해요.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거죠.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바꾼 겁니다. 모든 정보를 AI 머릿속에 억지로 집어넣으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AI한테 외부 시스템에 똑똑하게 질문하고 필요한 정보만 쏙쏙 가져올 수 있는 권한을 주자는 거죠. 다시 말해 AI를 데이터의 지휘자, 바로 오케스트레이터로 만드는 겁니다. 자, 바로 이 오케스트레이터 자리를 놓고 기술 무대에 두 명의 아주 강력한 선수가 등판합니다. 그 이름은 바로 MCP와 gRPC입니다. MCP는 AI 에이전트를 위해 태어난 말 그대로 신의 스타라고 할 수 있고요. 반면에 gRPC는 지난 10년 동안 마이크로 서비스 세계를 거의 지배해온 속도와 안정성으로 똘똘 뭉친 베테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gRPC는 처음부터 AI를 염두에 두고 설계된 기술은 아니라는 점이에요. 자, 그럼 먼저 이 신의 스타 MCP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? 이름에서도 딱 느낌이 오듯이 이 프로토콜은 정말 철저하게 AI의 눈높이에서 설계됐습니다. MCP의 핵심은요, 진짜 간단해요. AI가 가장 잘 알아듣는 방식으로 말을 건다는 거예요. 도구, 리소스, 프롬프트라는 세 가지 요소를 쓰는데요. 여기서 키포인트는 이 모든 것에 사람이 쓰는 말, 즉 자연어 설명이 붙어 있다는 겁니다. 와, 이게 진짜 재밌는 부분이에요. AI 에이전트가 MCP 서버한테 저기요, 당신은 뭘 할 수 있나요? 하고 물으면 딱딱한 코드가 날아오는 게 아니라 마치 사람처럼 저는 날씨를 알려주는 도구를 가지고 있어요. 사용자가 온도에 대해 물어보면 이걸 쓰시면 됩니다. 와 같은 아주 친절한 답변을 받게 되는 거죠. 바로 이 능력 덕분에 AI는 말 그대로 날개를 달게 되는 겁니다. 서버에 새로운 기능이 추가돼도 모델을 다시 학습시킬 필요가 전혀 없이 실시간으로 그 기능을 파악하고 바로 써먹을 수 있게 되는 거죠. 이게 바로 MCMP의 핵심 무기, 런타임 디스커버리입니다. 자, 이번엔 베테랑 선수, gRPC를 만나볼 시간입니다. gRPC의 세계에서는 다른 건 다 제쳐두고 속도와 효율, 이 두 가지가 최고의 가치입니다. 그런데 바로 그 점 때문에 AI랑 소통할 때 문제가 생겨요. gRPC는 AI한테 특정 기능을 어떻게 호출하는지에 대한 기술적인 방법, 그러니까 자동차 키를 주는 것까지는 완벽하게 하는데 그 차를 왜 또는 언제 운전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서나 목적지는 전혀 알려주지 않는 거죠. 즉, 맥락이 없어요. 아니, 그럼 이 엄청난 간극을 대체 어떻게 메꿔야 할까요? AI의 자연스러운 의도와 gRPC의 까다로운 기술적 요구 사이에 이 간극을 메우려면 반드시 필요한 추가 장치가 하나 있습니다. 바로 어댑터 레이어라는 해결사가 등장합니다. 이 친구는 뭐랄까 아주 유능한 전문 통역사 같은 역할을 해요. AI가 오늘 서울 날씨였대 하고 편하게 말하면 이걸 gRPC가 알아들을 수 있는 get weather, city는 서울 같은 정교한 기술 명령어로 착착 번역해주는 거죠.
그러니까 gRPC가 일하는 방식을 한번 보세요. AI 에이전트가 서비스랑 직접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. 그 중간에 어댑터 레이어라는 통역사를 반드시 한번 거쳐야 합니다. 이 추가 단계가 바로 gRPC를 AI 세계에서 돌아가게 만드는 핵심 열쇠인 셈이죠. 자, 좋습니다. 이제 이 두 선수를 링 위로 올려서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을 가지고 제대로 한번 맞붙여 보겠습니다. 먼저 AI가 쓸만한 도구를 어떻게 찾아내느냐. MCP는 아주 친절하게 이건 날씨 물어볼 때 쓰는 거예요 하고 의미를 알려주죠. 반면에 gRPC는요, 그냥 기술 설명서 하나 툭 던져줄 뿐입니다. 그 의미를 파악하는 건 전부 어댑터 레이어의 몫인 거죠. 성능 차이는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. gRPC는 데이터를 컴퓨터가 이해하기 제일 쉬운 이진 형식으로 꽉 압축해서 보내니까 메시지 크기가 정말 작아요. 그런데 텍스트 기반인 HCP는 사람이 읽기엔 편하지만 데이터 크기는 훨씬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. 이 표를 보면 그 이유가 더 명확해져요. 사실 프리부터가 다른 거죠. gRPC는 최신 기술인 HTTP2 위에서 돌아가거든요. 그래서 하나의 연결 통로로 여러 데이터를 동시에 주고받는 다중화나 대용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끊김없이 주고받는 양방향 스트리밍 같은 게 가능해요. 이게 바로 gRPC가 대규모 트래픽을 처리할 때 압도적으로 빠른 이유입니다. 자,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. 그래서 결국 누가 이기는 건데요? 근데 정말 흥미롭게도 정답은 둘 중 하나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. 미래는 아마도 이 둘을 영리하게 결합한 하이브리드 모델로 향하게 될 겁니다.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. 이 둘을 싸움 붙일 게 아니라 각자 제일 잘하는 걸 시키는 파트너로 보는 거죠. 서로의 강점을 활용해서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. AI가 세상과 만나는 정문 역할은 누가 할까요? 당연히 사람 말을 잘 알아듣는 NPC가 맞는 겁니다. 여기서 AI가 날씨 데이터를 가져와야겠구나 하고 판단을 내리면 그 다음 실제 데이터를 빛의 속도로 실어 나르는 엔진 역할은 gRPC에게 맡기는 거죠. 이게 바로 두세 개의 장점만을 완벽하게 결합하는 방법입니다. 물론 AI 에이전트 기술이 정말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언젠가는 이 두 가지 역할을 모두 완벽하게 해내는 하나의 궁극적인 프로토콜이 등장할지도 모릅니다. 앞으로 기술의 진화가 이 흥미진진한 구도를 또 어떻게 바꿔놓을지 우리 모두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